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목표죠? 바로 1억 모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억 모으려면 이 계좌 하나면 끝난다는 제목처럼 과연 어떤 계좌가 1억을 모으는데 가장 효과적일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아휴, 1억은 무슨 그냥 쓰기도 바쁜데 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1억 모을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이 뿜뿜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억을 향한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1억을 모으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에게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각 상품의 특징과 금리, 그리고 우대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내 상황에 딱 맞는 계좌를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 여행 갈 때 내 여행 스타일에 맞는 숙소를 고르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로 추천할 계좌는 바로 적금 상품입니다. 적금은 꾸준히 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특히 2025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 적금 상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최고 연 5% 이상은 기본이고 심지어 단기 특판으로 연 20%가 넘는 상품도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몇 가지 추천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토스뱅크의 키워봐요. 적금은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앱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카카오뱅크 22주 적금은 최고 연 5.0%로 카카오뱅크 사용자라면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연계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은행 첫 거래의 고객이라면 IBK 처음 만나는 적금을 눈여겨볼 만해요. 최대 연 7.0%라는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니까요. 그리고 짧은 기간의 고금리를 노린다면 OK 작심 한 달 적금 같은 30일 특판 상품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농협 오런 적금은 비대면 앱 가입으로 최고 연 5.9%의 금리와 함께 NH포인트, 이벤트, 캐시백 등 추가 혜택까지 알차게 챙길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청년 처음 적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최고 연 3.05%의 금리를 제공하니 청년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고금리 적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대 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자동 이체, 마케팅 동의 등 다양한 조건들이 붙어 있거든요. 내가 이 조건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가입해야 해요. 괜히 조건 못 채워서 낮은 금리만 받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죠? 그리고 납입 금액과 기간도 중요해요. 내 월급에서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1억을 모으고 싶은지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판 상품은 단기 목돈 마련에 유리하지만 가입 기간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하세요. 두 번째 1억 모으기 비밀 병기는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한 저축 계좌로 1억 모으기에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마치 종합선물 세트 같다고 할까요? ISA 계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주식이나 ETF 같은 상품을 골라 투자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 은행에서 예금이나 RP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신탁형 ISA,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편리함을 원한다면 일임형 IS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되는 거죠. 은행별 ISA 상품도 다양합니다. KB국민은행의 KB ISA 자유형, 신한은행의 신한마 ISA 포트폴리오형, 하나은행의 하나 ISA 정기형, 우리은행의 우리 ISA 펀드형, NH농협의 NH올백 ISA 등이 있죠. 증권사별로도 특징이 달라요. NH투자증권은 ETF 자동 포트폴리오와 낮은 수수료가 강점이고 삼성증권은 고배당 ETF 위주의 추천과 편리한 MTS가 특징입니다. 미래세증권은 해외 주식형 ETF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요. KB국민은행은 예금 중심의 보수적인 상품이 많고 신한은행은 일반형과 서민형을 나눠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ISA 계좌를 선택할 때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수료를 꼭 비교해보세요.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겠죠?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후회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제 혜택이에요.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세금 우대 혜택을 최대로 누리세요. 1억 모으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계좌만 잘 고른다고 1억이 뚝딱 모이는 건 아니겠죠? 1억 모으기를 위한 현명한 재테크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증대입니다. 월급만으로는 1억 모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부업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통해 연봉을 높이는 등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를 두루하게 만드는 만큼 1억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겠죠? 둘째, 지출 통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라도 아껴서 적금에 넣는다면 그 돈이 쌓여 결국 큰 목돈이 될 거예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억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셋째, 투자입니다. 적금만으로는 아쉽다면 주식이나 ETF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만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투자한다면 1억 달성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묻지마, 투자가 아닌 공부하고 분석하는 습관이에요.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미래저축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1억 모으기에 날개를 다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추가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억을 모으려면 세후 4대 보험 공제 후 약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지출 통제와 현명한 투자가 병행된다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지출 통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2025년에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고금리 적금과 ISA 계좌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소득 증대, 지출 통제, 그리고 계획적인 투자라는 재테크 전략을 종합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1억 원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하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1억 모으기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1억이라는 멋진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